안녕하세요. 까칠한 언니들의 책수다 여은정입니다. 까칠한 언니들의 책수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지만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중장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나눕니다. 오늘은 조한진이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하고 있고, 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풍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풍경님 소개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읽었는데요. 이 책을 권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서 작가하고 풍경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을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경험해온 제 아픈 몸에 대한 그런 차별들과 많이 닿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그 저자가 자신의 좀 질병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삶으로 수용하고 또 아픈 몸으로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과정에 대해 쓴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한진이 님이고 이제 저는 저자라고 계속 표현을 할게요. 네네. 네. 그 저자는 별명이 철인 28호였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했고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기도 했대요.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으로 한 3개월 동안 현장 활동 다녀온 이후에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었는데 몸살같이 되게 팔다리가 쑤시고 현기증이 되게 심해서 차도 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갑상선암 이외에 그런 몸살 증상은 좀 이렇게 갑상선하고 연관을 찾을 수가 없고, 근데 병명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병원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유도 계속 알 수가 없었고, 이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큰 병원 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암만 보고, 그리고 이제 내과에서는 이제 현기증만 보고, 이렇게 몸을 분절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환우회에서 정보들 검색하면서 대체의학과 동네 병원 알게 돼가지고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암은 아니지만 3년 전에 저도 좀 안검연축이라고 하는 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한 1년 정도를 쉬었어요. 예, 그때 제 경험들이 이 책에서 나온 경험들과 좀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풍경님 지금은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안검연축은 완쾌됐고요. 네네. 안검연축이라는 그런 질병 좀 이야기 드리면 눈꺼풀이 좀 지 맘대로 감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신경과 약을 처방받았었고, 이렇게 신경과 약으로도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 눈꺼풀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서 눈꺼풀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히 한방 치료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톡스까지는 안 맞았어요. 네네. 예, 그리고 보통 이 질병이 50대 이상 여성들한테 많이 오는 질병인데 저는 이 병을 40대 초반에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어쨌든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당혹스럽잖아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아프다, 힘들다, 우울하다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듦을 나타내는 말을 하면 어쩐지 더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도록 그런 말을 안 하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잘 아플 권리를 말하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사회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아픈 사람들의 불행도 변화한다. 아파도 괜찮다고 사회가 말해줄 수 있다면 아픈 이의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아픈 이의 몸이 변화하게 된다.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말인데요. 늘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아파도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아픔하면 사실 몸이 먼저 떠오르죠. 몸 하면 먼저 건강하고 튼튼한 몸. 때로는 힘도 없고 아프기도 한 나 자신 그 자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픈 몸이 된다는 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각에 대한 자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썼던 검지손가락을 다쳤을 때 검지가 하는 일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처럼 아픈 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풍경님도 안검연축이라고 하는 병을 겪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저도 제가 눈꺼풀을 통제를 못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이게 또 자율신경계 문제여서 이제 내가 내 눈을 이렇게 마음대로 뜨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그러셨겠네요. 네네. 네네. 건강이 최고라는 사회적 압력이 되게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네. 마치 건강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관리를 안 해서 때로는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 것처럼 종종 말해지곤 하는데 풍경님도 혹시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 좀 들으셨나요? 네. 저도 그런 잔소리들 많이 들었고요. 네네. 이제 특히나 이렇게 건강 중심 사회에서 음, 이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음, 라고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라.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이제 이런 말이 덕담이라고까지 이렇게 여겨지는 문화잖아요. 음, 근데 이런 말들을 건강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저자도 몸이 아프고 난 뒤에서야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네네. 이제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들이 왜 문제냐면 그 건강을 선으로 여기고 좀 질병은 그 악처럼 규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몸과 질병은 그 사회 환경과 연결되어 있고 어, 어 몸과 질병은 사회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누군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담배를 많이 피는 습관을 문제로 지적하죠. 근데 가난할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식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담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현실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 조건들은 다 삭제가 되고 오로지 개인의 생활 습관만 지적되는 현실이 사람을 자책감에 많이 빠지게 하고 이제 몸이 아픈데 이제 그런 자책감들 때문에 마음까지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닌 것 같이 사람 몸이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몸이 잘 아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그런 권리, 건강할 권리, 건강권이 아니라 이제 질병권이 필요하다. 네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지금 고기를 안 먹은 지 한 40년쯤 됐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음, 저 안검연죽 같은 병이 오니까 이제 주변에서 고기를 안 먹어서다라는 말 많이 했고요. 네네.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어보려고 저도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결국 포기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제 이런
말들을 할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이제 사실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권유와 강요 네네. 이 사이를 잘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런 잔소리들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많이들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 좀 그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네네. 저도 누군가를 생각한답시고 이제 그런 말들을 좀 쉽게 했던 건 아닌지 좀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도 살면서 고기 좀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좀 듣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고기 먹고 보약 먹고 운동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긴 하겠지만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음. 운동할 여건도 안 된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좀 답을 구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이라면서 충고 조언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실제로 아픈 사람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걸 지금 풍경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질병 때문에 사회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낙인과 차별 때문에 사회가 위험해진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혹시 풍경님도 살면서 낙인과 차별받은 경험이 이 아픈 몸 때문에 있으셨나요? 이렇게 차별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아픈 사람들이 힘든 것 중 하나가 이제 주변의 간섭과 잔소리인데 특히나 그 습관이나 자세 지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저도 몸이 되게 꾸부정한데 그 이제 몸이 뭐 꾸부정하면 이제 장기가 눌려서 몸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이나 그리고 뭐 이제 식사 지적 같은 것도 우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빨리 낫는다더라. 뭐 밀가루는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발견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사회가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이 그 여성을 대하는 방식과 많이 닮아 있대요. 그 첫 번째가 그 가르치려 드는 맨스플레인. 잘 아시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좀 부적절한 충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한테 네가 아파서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이 바로 돌아온대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만날 때마다 뭐 얼굴이 부었네,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등등의 그런 외모적인 평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여성 차별과 많이 닮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방식들이 이제 명절을 좀 생각해 보면 네네. 그 가족 친척들이 모인 데서도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뭐 취업, 뭐 결혼, 뭐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이야기들이 쏟아지잖아요. 네네. 뭐 다 너를 위해서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사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명절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막 감각으로 다 알아요. 뭐 이게 간섭과 통제고 사실 이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다들 알죠. 그래서 너무 좀 재밌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성 차별과 그리고 또 이제 명절에서의 그런 것들 비교가 되는 거가 너무 닮아 있는 거가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네네. 저도 이제 남을 생각한다고 그런 말들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평가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좀 안 해야겠다 다시 생각합니다. 이 책 저자가 본인이 이제 아프다고 말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거든요. 네. 아마도 살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꺼리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풍경님도 이런 편인가요?
아, 네. 저는 그 어렸을 적부터 좀 몸이 많이 약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자주 아팠거든요. 음. 그래서 아픈 날이 많다 보니까 막 학교에 결석도 자주 했고, 막 초등학교 때는 이제 개근상 받는 게 꿈이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제 그렇게 야무지지도 못하고 애가 이제 비실거린다. 음. 이런 말들 좀 자주 들었고, 근데 이제 비실비실한데 이제 고기도 안 먹으니까 애가 이제 까탈스럽다. 이런 말까지 이제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니까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런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꼭 그 어렸을 때뿐만 아니고 그 성인이 돼서 그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좀 아팠었는데 음. 그때도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음. 저 이제 특히 이제 소화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뭐 그때마다 너무 예민해서 그런다. 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있었던 공간들이 뭔가 좀 중압감도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몸 기준에 남성들이 좀 더 많았었고, 이제 음.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였거든요. 음.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소소한 삶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대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제 음.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음. 그런데도 이제 저는 이제 아픔을 계속 호소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프니까요, 몸이. 예, 네네.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면 이제 주변에서 아, 쟤는 종합병원이다. 뭐 할머니냐. 뭐 아이고. 맨날 앓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예민한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 예민함 때문에 저는 인권운동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음. 근데 실은 이 예민하다는 말이 이제 제가 하는 거, 이 예민하다는 말이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하는 평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여기는 것과 타인이 내 성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다르고, 음. 이제 좀 이런 그런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잔소리들이 실은 네 성격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라고 음. 하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말들이 이제 차별이고 뭔가 폭력에 가깝다 이런 음. 감각이 없었을 때였어요. 음. 예, 그리고 그런 말들은 보통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 정말 나이가 벼슬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아 네, 네. 그니까 나이가 벼슬이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저도 좀 더 예민하게 깨어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참을성이 많다는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되도록 참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인제 아프다고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음, 혼나기 싫어서 인제 감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인제 그 뒷산에 밤 주우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동네에 뼈를 잘 맞추는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뼈를 맞춰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아버지가 인제 "다 나았으니까 걸어라." 했는데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며칠 쉬고, 근데 이제 밤마다 아버지가 걸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발만 디뎌도 너무 아파 가지고 못 걸었거든요. 음,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아픈데 꾀병이라고 말했을 때 되게 억울했던 기억.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좀 들었었냐면, 타인은 내가 아픈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음,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게 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고독 같은 느낌, 이런 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그 참을성이 많았던 어린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음, 그런 정도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부모님이 데려가서 진단 받았더니 이제 골절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깁스하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저를 바라볼 때 쯧쯧쯧 어쩌다가 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 이제 그 깁스하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근데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게 이렇게 다리 끌고 다니면 어쩌지 하는 약간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다리가 골절됐던 거기 때문에 깁스 풀고 나서 이제 건강해지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게 언제 나을지도 모른다고 할 경우에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막 사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네. 원인을 모르면 치료 방법을 뭘 써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해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 낭비도 하고 또 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불안감이나 막 정말 예 그런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 제가 인제 그 안검연축 겪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이 병명을 몰랐었어요. 음, 예 병명을 모르니까 막 이리저리 막 다 그 연관이 돼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다 쫓아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막 서울에 있는 막 유명한 안과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그 대형 병원 신경과 가서 MRI도 찍어 봤고 그랬는데도 막 그 이상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음, 막 또 그 대체요법으로 해서 막 충청도에 있는 유명한 또 침 잘 놓는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음, 거기 가서 막 침도 맞고 했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 다니던 중이었는데 이제 눈이 안 떠지니까 그 학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학교 휴학을 하려고 이제 진단서를 떼러 다시 그 전주 병원 대형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인제 네네. 그때서야 이제 의사가 혹시 이 안검연축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음, 그러고 이제 그 작은 전문 신경과를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 찾아갔는데 인제 "안검연축이 네네.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행히 저는 그 한 2달 만에 이렇게 병명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음, 병명 찾아서 이게 치료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인제 제가 이 그 병을 겪고 나서 그 완쾌된 후에 주변 지인분이 자기 주변에도 저와 같은 증세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쾌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이제 물어보시고 그분을 인제 저랑 연결을 시켜 주셨는데 음, 그분한테 인제 제가 치료받은 병원도 소개해 드리고 막 음. 그랬는데 그분은 그 증상을 10 년째 겪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예 불편했을까. 예예. 네네. 그래서 진짜 그 병명을 빨리 알 수 있는 거가 진짜 행운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 알게 됐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병은 났을 때 좀 많이 알려야 정보도 얻고 좀 치료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저도 그 병명을 알기 전에 음. 막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막 답답한 마음에 이제 막 페북에다가 음. 계속 제 증상들을 올렸어요, 매일매일. 네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지인분이 이제 "이런 병은 막 신경과 가서 그 공황장애 약 먹으라고 막 그때 했었는데 음. 그런 약으로 치료 안 되고 한의학으로 음. 치료해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한의원을 찾게 됐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많이 알렸던 게 저는 이제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역시 많이 많이 알려야 네. 정보도 빨리 얻고 네.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병명을 알면 확실히 인제 심리적 불안도 없어진 덜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쪼끔 더 치료에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이제 여성이었는데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맨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지내세요."라고 말도 했었고 그리고 인제 병원을 이제 계속 돌아다녀 봐도 이제 시민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심혈관계 질환이 실제로 있었던 음.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성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고 해요. 음. 멜라니 선스트림은 통증 연대기에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나 수술,
완벽한 검사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이 통증을 호소하면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대요. 네. 네, 같은 진단 결과가 나온 환자에 대해서도 여성은 항우울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82%가 높았고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확률은 37%가 높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통증 호소는 시민성으로 치부되기 쉽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게 사실 여성들이 흔히 겪는 월경통이잖아요. 네. 네네. 저도 그냥 항상 배 아프다고 이제 생리 때 배 아프다고 하면 원래 그래. 이제 완경이 돼야 괜찮아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에서 여성의 통증 호소가 좀 더 시민성으로 취급되는 것은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반영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여성의 경험과 말은 사소하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문화가 아직도 많다는 뜻이겠죠. 네. 네네. 그래서 여성의 경험과 더 많은 말하기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저희 방송에서 월경에 대한 여성 잡담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이 나와서 나의 월경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 이제 월경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조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좋죠. 네네. 네. 맞아요. 그 이제 시민성 질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그 여성들을 좀 차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히스테리.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성이 시민성 질환에 되게 취약한 것도 그 남성 중심 문화와 좀 건강한 몸 기준의 문화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이제 여성 뭐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 차별이 되게 심각하고 즉 이것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런 여성 차별적인 문화에서 그 여성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민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시민성 질환에 대해서 되게 희화화하고 이제 막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질병을 되게 희화화하는데 특히나 뭐 난독증이냐, 뭐 이제 뭐 질할병 도졌네, 그리고 뭐 암 걸리겠네, 뭐 이런 말들이 막 인터넷에 막 되게 도배가 돼 있는데 네네. 이런 그 질병들에 대해서 되게 놀리고 그 소외시키는 말들이잖아요. 네네. 예, 실상 실제로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질환병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과거에 이거 간질이었고 이제 현재는 이제 뇌전증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네네. 이런 뇌전증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아유 자기도 좀 아파봐야 저런 소리를 못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 사실 가슴 철렁한 말인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말이죠. 네. 저도 이제 들었던 말 중에 뭐 자폐야, 정신 이상자야, 막 이런 말도 마찬가지의 뉘앙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조금 더 예민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저는 이 책에서 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여성들 편 보면서 좀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틀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고요. 저 역시도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제일 편안했을 때가 막내 낳고 산후조리원에 한 2주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편했었거든요. 여성들 대부분이 살면서 돌봄 노동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이 아팠을 때조차도 가족들 걱정하는 모습이 책이지만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책의 저자가 비혼이라 이제 혼자 살 때 아플 때라는 글을 썼는데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네. 1인 가구에 걸맞은 이제 사회적 제도가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간단한 간병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입원할 수 있는 쉽게 이제 입원해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간병인을 파견해서 동네에 아픈 사람들 집을 돌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1인 가구라서 아플 때 걱정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사실 1인 가구가 지금 되게 거의 40% 정도 될 거예요. 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에서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풍경은 혹시 아플 때 어떤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셨어요? 네, 그 위에서 이제 그 간병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렇듯 저도 그때 아팠을 때 정말 절실했던 게 저를 돌봐주거나 지원해줄 사람이었어요. 예, 그 이제 장애 쪽에 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제가 그 안검연추 겪었을 때도 거의 준인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밖에를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그런 그 활동 지원 제도처럼 아픈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막 그 감자를 볶다가도 눈이 감기면 저는 막 그 가스불을 끄고 있어야 했어요. 예, 그리고 한 2, 3분 뒤에 눈이 떠졌는데 그 눈 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이제 막 병원 다닐 때도 눈이 계속 감기니까 그 막 횡단보도에서도 갑자기 걷다가 그 빨간불이 켜져 버리면 정말 난감해서 막 빨리 막 뛰어갔고 막 예, 거의 이제 횡단보도 때는 거의 건너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불편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보험이 되게 필요했었는데 그 제가 병을 겪었을 때도 좀 그 보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MRI도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행히 이제 상병수당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이 제도가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네네. 예, 이 일을 막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수입도 없는데 생계 걱정은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생계 걱정하는데 또 이제 아픈 몸도 되게 서럽고 좀 아픈 몸만 잘 돌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계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히 아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되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보험 얘기 나와서 그 한국의 건강보험이 좀 되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되게 좀 씁쓸하고요. 네네. 예, 그 뭐 한 의료 뭐 패널 그런 조사에 따르면은 2017년 그 기준으로 해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 규모가 약 53조래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이 거의 한 59조 정도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은 거의 사업주나 국가 재정들이 이렇게 같이 분담을 해준 거에 따르면 그 민간보험은 거의 이제 가입자들 개개인의 수입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되게 엄청난 팽창을 이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우리나라 가게 10곳 중에 8곳이 민간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그 민간 의료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4.7개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네네. 예, 그래서 월 평균 한 28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그 건강보험이 보장을 못 해가지고 한 달에 막 진짜 30만 원씩을 이렇게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또 이 한국 의료 패널 뭐 이런 분석 보고서 따르면은 뭐 1분위 가구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에서는 2.7개 정도
이렇게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반면에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에서는 한 6개 정도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소득 격차에 따라서 자기를 지켜줄 그 보장 보험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도 너무 차이가 났고 그런 격차가 생기니까 너무 진짜 차별적인 사회구나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다시 느끼게 됐고 아프면 너무 서럽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거가 건강보험으로 이제 보장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이건 정말 좀 비정상 같고, 예, 완전 계급 사회고, 너무 슬프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아프지 않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사보험은 국가가 허락한 사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있어 보니 어쨌든 개인이 다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네. 저도 이제 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이제 이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이제 사회보험의 성격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네. 혜택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네. 의료 전문가들이 그 하는 말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1, 2만 원 정도만 올리면 완전 보장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사회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해고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된 후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온 이의 이제 병든 몸. 그래서 그 몸에 이제 굴곡이 마치 인생이 굴곡인 듯 느껴지는 대목이 좀 나오는데요. 이 저자가 몸 워크숍에 갔을 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척추는 몸에 새겨진 자서전이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가 했는데 이제 그 말의 뜻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위축되면 사실 그게 몸이나 표정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몸 워크숍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노동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춤 테라피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내 활동과 연결질 생각은 미처 못 해봤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몸, 돌봄 이제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걸 현장에 써먹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몸과 마음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제 해고되거나 또 일하다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좀 많이 발굴되고 이런 게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도 그런 좀 몸돌봄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픈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아픈 몸에 대해서 돌보는 그런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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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네. 네. 잠깐 쉬어갈까요? 네. 선우정아님의 고양이 듣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넌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부비루두위라도와리라도 옹디리도위분부부바리루라 두비루루루위루루위라도와리라도 두비루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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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네, 선우정아님의 고양이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권리는 되게 낯익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잘 아플 권리라는 말은 좀 낯선데 우리는 누구나 늙고 늙으면 또 지금과 다른 또 다른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느낀 건 노안이 오니까 점점 그 작은 글씨가 읽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화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충격이 상당할 텐데 그래도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제 몸도 서서히 적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책을 읽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책을 못 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소리로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청력도 노화된다는 거를 잊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선배들이 있으니 이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또 그때 가서 또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평상시 풍경님은 의료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나요? 그냥 그 좀 인간 누구나가 저는 그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것 같이 이제 계속 늙어갈수록 약해지고 이제 그런 몸에 대해서 경험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병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취약한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타인에 대한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면도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의료에 대한 가치관은 그냥 되게 좀 약소한데 뭐 감기약은 뭐 양약보다는 한약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최근에 생겼어요. 네네. 예. 젊었을 때는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그 양약을 주로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감기가 한번 들면 이제 2주 이상을 가게 돼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막 심하면 막 한 달까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이제 중년 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한방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 좀 아플 때 좀 사주명리를 공부를 했었어요. 예. 눈이 그때 안 보이니까 이제 막 유튜브 막 이런 찾아가지고 이제 듣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주에 자기 건강 정보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주를 좀 빨리 더 배웠으면 내 몸에 대해서 더 내가 이제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좀 그 신장 쪽에 제가 지금 뭐 딱히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닌데 그 제 몸에 좀 생리 현상 보면서 뭔가 신장 쪽에 대사가 좀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는데 이제 사주에도 그게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한방 치료 받으면서 이제 많이 그 들었던 정보는 그 양약들에 이제 항생제가 되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항생제가 신장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뒤부터 감기 걸릴 때는 이제 감기약도 한의원에 가서 지어 먹고 있고, 한약을 먹고 나면 좀 양약 먹을 때보다는 몸도 더 또 보완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 이제 자신의 건강 정보가 들어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네. 네네. 저도 가급적 평상시에 이제 병원 안 가자주의고 약도 되도록 안 먹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별 일 없이 살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좀 과잉 진료를 권장하지 않나? 막 이런 약간의 이제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저자가 평상시에 민중의료나 그 의료 산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본인의 의료 가치관이 좀 정립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이런 걸 조금 알아두면 진짜 이제 자신이 아픈 좀 큰 질병이나 이런 걸 걸렸을 때 네. 혼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풍경님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세요?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네. 그 이제 이 책의 그 저자도 그 이제 큰 병원에서는 몸을 되게 분절적으로만 보다가 그 어떻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 이제 동네 작은 병원을 알게 됐고 이제 거기 갔더니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그동안 이제 자기의 그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좀 그동안 병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병력들도 좀 자세히 물어봐주고 이러면서 몸에 대해 되게 이제 그 그냥 몸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되게 그 뭔가 다 환경과 연관돼 있고 또 이제 가족력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런 많은 연관성들을 이렇게 찾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주치의분께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의사와의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냥 진료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되게 그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 동네 주치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주치의가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뭐 이렇게 자주 좀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병이 쭉 있어 왔었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큰 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근데 그냥 동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가는 병원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디 이제 큰 병원 가게 되거나 이러면 의사들은 그냥 그 증상만 보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무슨 좀 뭔가 그냥 뭔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저 의사는 내 몸을 그냥 이렇게 뭔가 그 고깃덩어리로만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환자를 더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의 주인인데도 그런 걸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그 전문가는 의사가 전문가고 너는 그냥 환자다. 그냥 딱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이 없고 그냥 진단만 딱 내리면은 그냥 제가 그냥 뭔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저도 이제 풍경님이 동네 주치의제도 하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소아과를 이제 지정으로 항상 다녔거든, 동네 소아과를.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가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아 왔는지가 쭉쭉 보이니까 되게 좋았던 경험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양방보다는 한방 치료 선호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막내 임신했을 때 가려움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피부과를 갔는데 이제 임신한 상태의 임신부한테는 피부과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처방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가려움증이 심해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방법이 장두성님의 사람을 살리는 단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보고 그분께 전화했더니 그 지역에는 단식 생활관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거기 통해서 이제 단식을 한 3일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려움증이 단식 3, 4일 정도 했었을 때 나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방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대체의학이나 이런 걸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도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났던 게 그 피부과에 이제 한 십몇 년 만에 또 다시 갔죠. 근데 제 건으로, 왜냐면 그동안은 아이들 건으로만 갔었다. 그랬더니 그 피부과 의사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 아이는 잘 자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우 잘 자라서 이제 네.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답니다 했는데 네.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될까요? 네. 그래서 동네 주치 이런 제도가 있으면 훨씬 더 좀 뭐랄까 나를 보살펴 준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네. 훨씬 더 네.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경님, 사실 우리가 이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은 어쨌든 아픈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저도 좀 저자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쓸데없는 잔소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픈 것도 사실 아픈 것만으로도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런 잔소리들까지 듣게 되면은 더 사실 고통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이 겪는 또 이제 빈곤 중에 그런 시간 빈곤, 사람 빈곤을 겪는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시간을 사실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아프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놀 수 있는 거리들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것과 이제 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걸 실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팠을 때 좀 필요한 것들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요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먹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배달의 민족 그때 다행히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막 확 뜨면서 많이 이제 주문을 해서 먹기도 했고 이제 또 죽도 많이 이렇게 또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들이 아프면 저는 이제 땡죽 그런 기프트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보내주고 그 이제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 좀 가까운데 그 자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같은데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팠을 때 이제 제가 눈이 안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부축해서 이제 그런 데를 데려가 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께 지금도 되게 고마움으로 남고 그리고 그 아프다고 하는 말에 좀 평가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게 어려우면 그냥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지금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 처지를 좀 알리면서 그냥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픈 사람은 자기 몸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타인의 그런 잔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라면 얼마나 그게 폭력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상처로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도움되는 말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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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모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모모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아픈 사람 옆에서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픈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지금까지 조한진이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가지고 전주시민 풍경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아파도 기죽지 말고 삽시다. 화이팅! 풍경님과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어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는 사회를 그리고 맘 편히 아플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사회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이고요. 다음 함께할 책은요. 장애 여성 공감에서 편했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